휴머노이드 로봇, 우리말로 인강형 로봇이 로봇 산업의 판도를 좀 바꾸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가 주축이 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과거 이제 영화로 봤던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같은 인간형 로봇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25 이후에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로봇은 단순히 공장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식당이나 쇼핑몰에서도 로봇 쓰는 곳이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가고 막. 과거에는 이제 수작업 공정만 이제 공정 자동화, 설비 대체하는 로봇을 봤는데 이제는 이제 실생활에서도 보기가 좀 수월해졌죠. 국장 로봇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조금 뛰기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로봇 산업 발전하고 이렇게 확실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로봇 산업이 기대감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뛰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뭐 추가 지분을 또 매수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을 약간 투자하면서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로봇 연구센터에서 이제 스핀아웃돼서 2011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당시 이제 주축 연구를 맡았던 뭐 연구진이 뭐 대표이사와 이제 기술 담당이사 CTO를 맡고 있고요.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2021년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난 24년도 말에 삼성전자가 구주 약 390만 주를 2,670억 원 정도에 이제 인수하면서 35%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사실상 삼성 계열사로 편입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주당 40만 원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삼성 계열사나 마찬가지인 거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회사 이제 로보티즈도 어디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뛴 건가요? 로보티즈는 사실은 인수보다는 99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랑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핵심 기술로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보티즈는 2018년에 동일하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로보티즈는 이제 2017년에 LG전자가 한 90억 원 정도 투자해서 7.5% 정도 2대 주주의 지위를 좀 확보하고 있는 여기는 회사예요. 또 LG군요. 올해 초에 이제 주당 4만 원을 넘게 주가가 좀 급등한 바가 있는데 LG전자 CEO가 CES 2025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좀 확고하게 밝혀서 거기서 좀 영향을 준 걸로 일부 해석하고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주가가 뛴 만큼 사업 실적이 정말 잘 내고 있을까 이제 그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로봇 산업의 대표 주작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의 두 회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주가가 이제 올랐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24년 3분기 말 매출액은 약 97억 원으로 전기 동기 대비 약 7.8%포인트 오히려 감소했어요. 감소를요? 영업 손실 규모도 좀 많이 감소하긴 했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매출이 막 늘어서 주가가 뛴 상황보다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그런 어떤 투자 심리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 2024년도 3분기 말 기준 판관비 73억 중에서 20% 이상은 경상연구개발비로 투입하고 있고 매출액 대비에도 약 한 15%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개발 중인 제품이 아마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이고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중이 좀 크다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게 전기에는 영업 손실이 23억 원 정도로 매출보다도 좀 큰데 또 게다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16% 막 이런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그 점도 이제 주주분들이 뭐 우려스러우실 수 그럴 수 있겠지만 있죠. 요거 이제 그게 판관비에 반영된 약 240억 원 정도의 주식 보상 비용의 영향인데요. 당장 이제 현금이 캐시 아웃이 되는 비용이 아니라 회계적 비용이라서 비경상적 비용이라서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 초창기나 또는 상장 초반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출이 안 터지니까 이제 전환사채 뭐 또는 뭐 RCPS 등등 뭐 전환상환 우선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재원을 조달하게끔 되는데 전환사채에 부여된 투자자 권리가 이제 행사 가능해지는 시점에 회계는 이제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정 가치를 측정해서 이제 손익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인 비경상적인 손실, 회계적 손실.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의 전반적인 실적은 좀 어떨까요? 로보티즈도 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32억 원으로 전기 동기 대비 한 14.3%포인트 성장을 했고요. 근데 또 여기도 영업 손실이긴 해요. 영업 손실은 약 22억으로 전기 동기 대비 48억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죠. 로보티즈도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업 손실은 영업 손실인데 영업 손실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는
점에서는 뭐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네, 뭐 매출액 상승과 더불어서 영업 손실 규모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는 했는데 손실을 기록 중이긴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로보티즈는 매출이 증가를 분명히 했는데 영업 손실은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보티즈도 매출 규모 대비 경상 연구 개발비 아주 높아요. 24년 3분기 판관비 약 150억 중에서 50% 이상이 경상 연구 개발비로 계상을 했고 매출액 대비에도 한 33%대를 차지하는 점을 이제 감안하면은 로보티즈 매출액이 대부분 또 연구 개발에 재투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죠. 판관비의 절반이 연구 개발비인 회사는 사실 좀 처음 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연구 개발비 비중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 이 회사들은 뭘 연구하고 뭘 만들고 있는 거죠? 두 회사 제품군을 딱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용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협동 로봇, 2족, 4족 보행 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그리고 기타 사업군 이렇게 이제 사업군은 좀 분류가 됩니다. 주요 제품군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협동 로봇은 산업 로봇의 한 부류예요. 안전장치가 내장된 직렬 로봇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자가 좀 위험한 행위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해주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 타는 로봇? 저 그거 지금 방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영역에서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커피 하는 거가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좋은데 로봇팔 이러니까 확실히 유용해 보이고 딱 직관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산한 협동 로봇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약간 밀접한 관계가 또 있고 가장 큰 경쟁력이 자체 개발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어요. 애초에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자체 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력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십수년 전에 휴보라는 로봇을 개발한 연구진이 이제 그런 노하우와 기술을 다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기술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는 감속, 모터, 엔코더 뭐 이런 주요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핵심 부품들의 매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기술력이 확보된 핵심 부품이 이제 내부화되니까 원가가 당연히 빠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감속기를 포함한 주요 부품을 거의 내재화했고요. 이미 엔코더 제어기 등을 포함한 주요 부품은 내재화에 성공했고 일부는 제품의 탑재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로봇 제조업체 화낙이라고 글로벌 회사인데 거기보다 원가율이 낮은 걸로 파악이 돼요. 삼성이 뭐 눈독을 들일 만한 회사죠. 이 혹시 그러면 로봇팔 말고 다리 쪽 뭐 걸어다니는 그런 로봇들은 없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요 제품군이 2족, 4족 보행 로봇인데요. 카이스트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원들 출신이 만든 회사니까 아마도 카이스트 때 만든 이제 휴보라는 로봇,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독립 2족 보행 로봇인데 그 로봇에 많이 근간을 두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죠. 휴보에 적용된 인간형 2족 보행 기술이 일본 혼다사의 이제 아시모 그리고 이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아틀라스 이 정도 이제 비교 대상군과 함께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예요. 뭐 여담이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는 21년에 현대차 그룹에서 지분 80%를 좀 사들인 바가 있어서 유명해졌죠. 네, 상당히 많이 사들였군요. 특히 2015년에 미국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거기서 대회를 주최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일본 제치고 휴보가 1등했어. 진짜요? 예,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그냥 산업이 산업인 만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회사가 판관비로 인식한 연구 개발비가 24년 3분기 기준으로는 15억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회계 처리가 회사가 정부 보조금을 수취하게 되면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수익을 잡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공시된 재무제표상에서는 줄어들어 보여요. 연구 개발비가. 근데 이제 실제로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매출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를 굉장히 늘어나는군요. 예, 연구 개발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뭐 전기, 전전기 다 유사한 수준이고요. 그럼 이렇게 연구 개발에 완전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거는 실제 이제 상용화는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 보고서 상에서는 이제 2028년을 타겟으로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의 양산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뭐 이런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좀 매진하고 있다. 연구 개발에 이렇게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 중에서 아직까지 내재화하지 못한 거 이제 감속기 뭐 이런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고 감속기까지 자사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 정부 과제도 2족 보행 로봇, 뭐 4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에 관련된 것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품군 중에서는 이 협동 로봇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좀 크겠네요. 네, 뭐 공시된 자료에는 제품 군별 실적을 뭐 분류해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애널 리포트나 뭐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 한 70에서 75% 이상은 뭐 이제 협동 로봇의 매출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는 뭐 어떤 제품군을 생산을 주로 하나요? 로보티즈는 사업 분야가 크게 이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이렇게 구분이 좀 돼요. 둘 다 용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율주행 로봇은 재밌어요. 이게 개미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율주행 로봇인데요. AI 제어 매니플레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실내외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주변을 감지하고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본인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로봇이에요.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것, 예를 들면 뭐 배송, 안내, 방역, 건물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 실제 우리가 미래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거를 이제 2018년에 상장할 무렵에 LG전자랑 로봇 자율주행 모듈을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개미로 브랜딩을 좀 했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에 따라 실외는 일개미, 실내는 집개미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귀엽네요. 이게 진짜 공식 명칭인가요? 공식 명칭이에요. 일개미는 이제 2021년에 미국 현지의 글로벌 물류업체랑 또 협업을 해서 실외 물류 배송 서비스 실증을 또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23년 11월에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또 시행됐고 운행 안전 인증을 최초로 획득해서 정식으로 공도 주행도 허용된 상태이고 또한 뭐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물류 배송의 마지막 뭐 1마일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이제 뭐 하는데 그때 비용이 엄청 몰려 있다고 해요. 총 물류비 한 53% 수준이 그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큰 트럭에 실어오니까 분산이 됐다가 개별 배송할 때가 많이 들어가겠죠. 단순 생각을 해도 그때 이제 로봇을 활용하면 기존 1.6달러에서 0.06달러까지 줄여서 엄청난 수준으로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집게미는 2023년 일본의 오사카, 나고야, 도쿄의 이제 호텔, 오피스 빌딩 내에서 실증을 수행했고 일본이랑 미국 시장으로 실내 배송 서비스를 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층간 이동이 또 핵심이라고 해요. 집게미에서는 실내니까 아무래도 층간에 이동을 하고 층마다 놓으면 좀 비효율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독보적인 인공지능 제어 매니플레이터 기술과 자동 충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빠르게 이제 신규 시장에 침투하려고 과정을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뭐 테스트 단계인 것 같고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길 밖에서 본 적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직 본격 상용화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아직 현행법이랑 좀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점점 이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그럼 사실 다른 제품군에서 수익이 좀 창출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럼 어떤 제품군에서 수익이 나오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제조에 액추에이터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네, 잠깐 맞아요, 언급드렸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로보티즈가 그 액추에이터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모터, 감속, 제어기, 통신 등의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또 구현을 해서 로봇 하드웨어 제작에 최적화된 로봇 전용 구동 장치를 제공하는 장치라서 가장 중요한 또 부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어기랑 모터를 연결해서 통신하던 기존 방식이 있었는데 로봇의 관절마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 로봇 전체를 뭐 커다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제어하도록 설계 그렇게 하고 그런 제품을 개발했어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는 이제 로봇을 설계한 사람 외에는 기술적 접근이 좀 불가능했는데 네트워크 기반에서 모듈형 규저로 이제 호환성하고 확장성이 확보되니까 개발자 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복잡한 로봇 유지 보수에도 장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거에서 수익성을 얻는가 보네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효자 상품, 로보티즈의 효자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액추에이터가 될 수밖에 없죠.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액추에이터 매출이 약 22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98% 다 이거라고 보시면 거의 모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매출이 연평균 15%, 20%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아직 자율주행 로봇 매출은 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표에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 로봇 개미는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은 보이는데 자율주행 로봇이 매출액이 뭐 거의 3억 남짓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요. 판관비 기속금액이 한 70억 수준 되는데 완전 손실 상태인 제품으로 볼 수는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판관비 대부분이
비중이 연구개발비죠. 이제 특히 이제 1개미는 규제 완화, AI 데이터 수집, 일부 시설 산업 요소 등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좀 요구되는 분야라서 좀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또 두 회사 모두 상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 제품을 통해서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두 회사 제품군은 다르지만 현재 실적을 유지하기보다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장에 대비해서 재투자를 좀 하고 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죠. 매출 대비 약 30% 이상 연구개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뭐 이게 주로 수출로 이렇게 실적을 내는 건가요? 두 회사 양상이 조금 달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4년 3분기 말에 내수 매출이 약 81억 원으로 전체 대비 약 84% 정도 차지합니다. 협동 로봇이 현재 주력 상품인데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22년도 이후에 매출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일리노이주의 판매 법인도 설립을 했고 24년 11월에는 이제 법인을 이전해서 교육, 데모 공간, 고객 지원 센터 등 뭐 이런 거에 좀 집중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뿐 아니라 독일에도 두 곳 대리점을 설치해서 유럽 시장에도 좀 입지를 다지고 있고 뭐 시스템 통합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뭐 내수 비중이 좀 높긴 한데 확실히 해외 매출 비중을 점점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늘려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당연히 로봇은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요. 근데 로보티즈는 좀 반대예요. 수출 비중이 훨씬 높고 오, 그래요? 이미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 24년 3분기 말에 로보티즈는 한 160억 정도가 수출 매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 매출 대비 한 70%에 상당하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좀 높고 주요 수출국이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좀 구성되어 또 이제 있죠. 선두 국가들. 그러니까 로보티즈 매출이 액추에이터가 아까 99%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한 70% 수출 물량이니까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생산 기술이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은 걸로 좀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글로벌에서 연계는 로보티즈가 좀 더 먼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연구개발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1월에 로보티즈도 일본 센시드 로보틱스와 물류 배송 로봇 독점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대량 수주를 위한 협의를 좀 진행 중인 걸로 밝혔습니다. 25년도부터는 자율주행 로봇의 매출도 조금은 잡힐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얘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글로벌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자체 개발 로봇인 옵티머스 들어보셨죠? 이제 자사 공장 생산 라인에 곧 투입하겠다. 26년부터는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테슬라의 어떤 독주 체제에 맞서는 게 이제 엔비디아와 연합군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CES 2025 젠슨왕이 이제 기조연설 맡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이제 물리적 인공지능,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가 왔다. 로봇의 학습과 적용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자체적인 로봇 개발 의지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와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구글도 아폴로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고 메타 역시 전담 부서를 설립했죠. 리얼리티 랩스라고 중국 로봇 회사 피규어 AI 등이랑 좀 개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구글이나 메타도 역시 자체 개발은 계획은 특별히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한번 여쭤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네임드 회사들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빅테크들도 좀 뛰어든다니까 살짝 무서워지는데 이런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긴 한 건가요? 근데 이게 그런 경쟁력 앞서서 이게 빅테크가 워낙 뛰어들긴 했는데 또 넘어야 할 산들도 되게 많아요. 글로벌 빅테크도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로봇 개발 업체에 투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에 탑재할 AI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전략, 뭐 다양한 형태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많은 제약이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기술적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 한계와 항상 맞물리는 게 제조 원가, 단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ROI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비싸 버리면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단가가 안 나오니까. 단가를 낮추려면 기술력이 좋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못 잡으면 상용화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소프트웨어인 측면도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AI와 결합이 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로봇은 개발되었지만 그때 상용화할 수 없었던 건 그때 당시에는 물리적인 어떤 거 점프하고 덤블링하고 그게 지금 신기했던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건데의 문제거든요. 사람 일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건데잖아요. 결국엔 그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풀려야 되는 거죠. 몇 개월 전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발표했을 때 AI 기술에 대한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된 적도 있어요. 생각보다 오류가 많은데?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AI 기술이 못 받쳐주면 진짜 그 많은 변수를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직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가진 뭐 비교 우위라든지 또는 뭐 이게 우리만이 가지는 솔루션 이런 게 있을까요? 국뽕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군요. 뭐 그 이유는 우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카이스트 슈퍼 프로젝트 근간으로 균형 제어, 인간과의 어떤 상호작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또한 이제 구동기, 제어기, 센서, 뭐 로봇 핵심 부품도 직접 개발해서 원가도 줄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들이 핵심 부품 외부에서 구매를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가격 경쟁력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잖아요.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어요.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 로봇 기술에 대한 집중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고 삼성전자 AI 반도체 뭐 이런 기술들과 결합을 하면 아무래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로보티즈도 상황이 유사하다고 봐요, 저는.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 다이내믹 셀은 이미 전 세계 연구기관, 뭐 기업에 납품 중이고 연구용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도 시너지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도 LG전자와의 협력,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시너지도 당연히 있겠죠.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을 뭐 공식적으로 가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밝혔고 로봇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했죠. LG전자도 뭐 가전의 또 강자 아닙니까? 아, 세계 1위죠 거의 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로보티즈와의 결합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래 먹거리인 산업이죠 이게. 로봇 산업 맡고 있는 우리나라 두 회사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고 있는데 진짜 AI도 뭐 화두긴 한데 이 로봇을 선도하면 확실히 향후 글로벌에서 미래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향후 미래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이제 좀 국뽕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두 회사가 경쟁력도 충분하고 높은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AI 산업에서 그랬듯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산업 초반의 기술 선점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기술 우위를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이 이미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지원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로보티즈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또 LG전자라는 이제 형님도 있으시고 이제 하니까 극대화할 기회를 얻은 상태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회사처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싸움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비유하자면 F1 레이싱 같은 것 같아요.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고 최적의 라인을 선점하느냐가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출발해서 망설여지면 이제 뒤처지면 역전하기 너무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초반부터 치고 나가면 레이스 내내 그래도 사고만 없다면 유리한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요 딱 시점이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풀악셀을 한번 밟아줘야 될 때. 소위 말한 풀악셀 한번 제대로 밟아야 되는. 경쟁자들이 이제 너무 각자의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순간에 추월당하거나 뭐 이제 확 뒤처지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큐보나 개미가 이제 단순한 연구 로봇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선두 차량으로 나갈 시점인 것 같고 얼마나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의 미래가 좀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